자, 알고도 못 맞겠다. 완전히 농락당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가나가 일본에게 처참하게 박살난 뒤 상대팀 감독인 오토아도가 내뱉은 자백입니다. 여러분, 2대 0이라는 저 스코어보다 이 한마디가 100배는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고요? 저는 김준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잔혹한 심판의 거울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자, 겉으로만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우리 대표팀 볼리비아를 상대로 2대 0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숙명의 라이벌 일본 역시 가나를 2대 0으로 꺾었습니다. 똑같은 스코어, 똑같은 승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심하며 말할 겁니다. 괜찮아, 우리도 이겼잖아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이지 죽음으로 가는 안도감입니다. 아니, 불과 며칠 전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 그 오토아도 감독이 가나의 전력을 묻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습니까? 우리는 월드컵에서 한국을 이긴 팀이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상대로 거둔 그 승리를 자신의 레벨을 증명하는 자부심의 척도로 삼았던 겁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단 90분 만에 그 척도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일본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진 그의 모습이 의도치 않게 우리 대표팀을 향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선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주 경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봅시다. 스코어가 아니라 상대 감독의 자백을 통해서 말입니다. 일본을 상대한 오토아도 감독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전당 압박을 알고 있었지만 대처할 수가 없었다. 공수 전원이 너무나도 훌륭했다. 우리는 완벽하게 압도당했다. 여러분, 이건 압도적인 시스템 앞에 무릎 꿇은 패장의 인정입니다. 가나는 개인의 실수 하나 혹은 천재적인 선수 한 명 때문에 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설계된 기계에 그야말로 처참하게 짓밟힌 겁니다. 일본은 전술로, 시스템으로 상대를 압도해서 이겼단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피파 랭킹 76위 볼리비아를 상대로 답답하고 무기력했던 전반전, 승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손흥민의 천재적인 프리킥 한 방, 그리고 조기성의 번뜩이는 위치 선정, 딱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보다 상대가 강했다. 계속 노력해야 한다. 이건 뭐 해답을 찾지 못한 감독의 뻔하고 알맹이 없는 변명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잔인한 현실입니다. 가나 감독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시스템에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시스템의 부재, 바로 그 자체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시스템이 있다는 걸 증명했지만 대한민국은 그저 팀을 구원할 수 있는 개인이 있다는 것만 증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강팀과 그저 운이 좋은 팀을 가르는 거대한 심연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비극은 그라운드 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진짜 비극은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적장마저 우리의 숙적에게 보내는 저 진심 어린 존경심,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후반 5분을 잠시 복귀해 봅시다. 일본의 다나카 아오가 슈팅하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인 아부 프랜시스가 발목이 부러지는 정말 끔찍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축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불상사 중 하나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잠시 후 교체되어 나가는 다나카가 주저없이 곧장 상대팀 적진의 벤치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상대팀 감독인 오토아도에게 직접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이건 제 평가가 아닙니다. 상대팀 감독 오토아도의 증언입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다. 선수가 직접 적장에게 와서 사과하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다. 진심으로 감사하다. 일본인들은 정말 예의가 바르고 교육을 잘 받았다. 여러분,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실은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승패를 넘어선 스포츠맨십,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라이벌 관계 이전의 인간으로서의 도리. 이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자, 이제 그 존중이라는 눈부신 거울을 우리에게로 돌려봅시다. 과연 그 거울은 지금 우리 한국 축구의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까? 선배들이 감독을 몰아내기 위해 항명사태를 일으켰다는 바로 그 진흙탕? 팀의 근간을 흔들고 팬들을 분열시켰던 바로 그 추문 말입니까? 아니면 경질된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 팀의 공신이라는 선수가 그라운드 위에서 골프 세리머니를 펼치는 그 비열한 모습, 쓰러진 사람을 발로 짓밟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국가대표의 품격입니까? 심지어 팀의 얼굴이자 심장이어야 할 주장이 상대팀 서포터와 언쟁을 벌이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 미숙함까지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집니다. 일본 선수들이 실력과 인격, 이 두 개의 심장으로 전 세계의 존중을 얻어내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일부 선수들은 오만함과 개인적인 원한이라는 도구로 스스로의 명예를 그리고 저 신성한 태극마크의 가치를 바로 자신들의 손으로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한 사람의 축구 팬으로서 저는 솔직히 공포를 느낍니다. 가나와 볼리비아, 피파 랭킹, 그 종이 쪼가리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팀이 아시아의 두 거인에게 전혀 다른 숙제를 던졌고 그 과정에서 두 팀의 처참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일본은 그 숙제를 압도적인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풀어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자신들의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계처럼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숙제를 손흥민과 조규성이라는 개인의 기적으로 그야말로 겨우 간신히 풀어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한두 명의 번뜩임에 의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저 거대한 무대에서 기적은 매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만들어진 시스템은 위기의 순간에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토아도 감독의 그 처참한 자백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가장 강력하고 소름 끼치는 경고입니다. 우리와 일본을 모두 상대해본 바로 저 제3자의 눈에는 이제 명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지금의 일본이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무서운 상대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뼈아픈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볼리비아전 2대0 승리에 취해서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 일본이라는 거울을 보고 차라리 부끄러워하십시오. 우리가 시스템으로 압도했어야 할 경기에서 선수 한두 명의 천재적인 번뜩임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적장마저 일본 선수들의 인격과 교육을 칭찬하고 있을 때 우리는 태극마크에 먹칠하는 선수들의 추문과 싸우고 있다는 이 처참한 현실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 거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전술적으로만 일본에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축구 문화와 국가대표의 품격, 그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스코어보드에 기록되지 않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패배입니다. 오늘의 이 뼈아픈 패배는 값비싼 교훈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이유는 아직 사랑하기 때문이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은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니까요. 지금까지 김준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